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드립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연금 흐름 리포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을 어떻게 매달 현금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후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제 기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증가,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상승, 그리고 매출 대비 고정비 부담 확대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매출이 줄어서 힘든 게 아니라 버티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장사가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불안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상황을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자산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연금을 넣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시점이 한 번씩 옵니다. 장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남는 느낌은 없고 매출은 유지되는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 이때 대부분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만약 지금 멈추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김용석 대표님도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52세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매출을 만들어왔고 틈틈이 연금 저축도 납입해왔습니다. 보험형 연금도 하나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 보험형 연금, 현재까지 납입된 금액, 숫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돈이 언제부터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실제 생활비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돈은 넣고 있는데 미래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 이게 지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이유입니다. 김용석 대표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계속 넣어왔는데 이게 나중에 월급처럼 들어올 거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연금이 쌓여있는 돈으로 느껴지는 상태와 실제 생활을 유지해주는 소득으로 느껴지는 상태는 같은 금액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노후에 대한 안정감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왜 연금을 넣고도 불안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 김용석 대표님 사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용석 대표님과의 상담은 숫자를 더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표님은 그동안 성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쌓여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돈이 실제로 언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생활을 만들어줄지에 대한 그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하나로 모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로 나누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모아두기만 했던 것 같네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면서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일단 넣고 계속 쌓고 나중에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노후로 갈수록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끊기는 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퇴직이라는 전환 시점이 있고 그 이후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사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멈추게 될지 그 시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소득이 멈추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 질문을 실제로 해보면 대부분의 답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꺼내 쓰면서 버티는 상태. 문제는 이 방식이 길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 선택의 폭도 좁아지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게 되고 투자를 더 조심하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삶의 기준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다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역할이 실제 생활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다시 나누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현금이 아니라 현금의 흐름이었습니다. 대표님께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답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보다 끊기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현금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형태였다면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대표님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을 계속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 형태로 가져가게 되면 과세 시점이 뒤로 이동하게 되고 은퇴 이후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구간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관리할 때는 단순히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남게 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남겨주면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의미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전달되는 자산은 사용되는 속도가 빠르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반면 일정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자산은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다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멈추는 순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 그리고 그 자산이 앞으로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연금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연금을 얼마나 넣었느냐보다 그 돈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한 번만 제대로 잡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점검해보는 것 그리고 방향을 잡는 것 지금 이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1억 5,700만 원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자산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나중에 받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연금을 하나의 완성 시점이 있는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화만이 아니라 달러 기반 자산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통화 자체를 분산하는 방식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율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자산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단순히 돈이 모인 상태가 아니라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구독해두시면 다음 내용까지 흐름 끊기지 않고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달러 기반 연금이 왜 선택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급 구조가 높은 상품들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운영 방식과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내용까지 꼭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